통관팀에 있으면서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외부 관세사로 있을 때는 당연히 관세는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기업에 들어가 보니 이것조차도 줄여야 되는 실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줄일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대기업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별도의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어떤 것들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저는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했고 국내 대기업 통관관리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커스텀스 팀에서 근무한 관세사입니다. 저는 관세사로서의 전문적인 경험도 있지만 실제 통관팀 그리고 관세팀의 입장에서 실무자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는 관세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이 경험을 어떻게 나눠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가진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주제가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연초에 한 해의 계획을 수립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저도 기업에 근무를 할 당시에 1월 달에는 늘 이제 한 해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어떤 업무를 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달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특히 통관팀 그리고 관세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상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련 이제 실무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수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기업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별도의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어떤 것들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기업에서 통관팀의 입지가 어떨까요? 네, 통관팀의 입지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죠. 사실상 진짜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통관팀 그리고 관세팀 이렇게 별도로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조금 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영업팀의 경우에는 사실 뭐 연간 얼마를 팔겠다 이런 판매 실적, 영업 실적이 있죠. 그리고 구매팀 같은 경우에도 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통관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관세의 영역인데요. 보통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안 낼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덜 내고 싶다고 덜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통관팀에 있으면서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외부 관세사로 있을 때는 당연히 관세는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기업에 들어가 보니 이것조차도 줄여야 되는 실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줄일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연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대기업 통관관리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실적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관세 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통관팀에는 저 같은 관세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 큰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사도 몇 명씩 이제 채용을 해서 별도의 관세팀으로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정도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많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대기업 소속 관세사라고 소속 관세사가 직접 수출입 신고를 할까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정답이 아니고 제 경험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관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 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수출입 신고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수출입 신고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관세 절감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출입 신고 대행은 여전히 외부에 있는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관세사들은 관세 절감을 위해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략 수립을 할까요? 네, 첫 번째, FTA입니다. 관세 절감에서 제일 쉽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FTA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입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최대로 받아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수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절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이제 낼 수 있는 실적을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조금 더 수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이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품목 분류입니다. 1년치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연초에 이제 데이터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없이 1년 동안 수출입 신고를 하다 보면 사실 관세사에서 우리 물품을 어떤 HS 코드로 신고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연초 연말을 이용해서 쭉 데이터를 한번 훑어보면 좋겠죠. 품목 분류로 관세 절감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물품인데 세번이 여러 개로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세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FTA가 적용이 가능한 애들도 있고 불가능한 애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환급받을 것은 환급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재정립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안 된다 해서 진행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출 제조 기업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 반드시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우리는 관세 환급을 위해서 소요량 계산 같은 것들이 좀 어렵다,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간이정액 환급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환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감면입니다. 관세 감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해서 감면은 적용 안 하시고 놓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실제로 감면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수입 신고할 당시까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여태까지는 해당이 없었는데 법이 변경이 되거나 일부 규정이 달라지면서 새로 적용이 가능한 감면 규정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매 건마다 검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연말 연초에 이런 그 규정들이 변경되고 그리고 대상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일시적으로 세율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 가능한 세율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할당 관세 같은 것들 들어보셨죠? 물론 업종에 따라서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그리고 뭐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할당 관세라는 것들 자체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주는 세율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 단위로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검토가 안 되면 이거 역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존에 계속 하던 것들은 크게 요청이 없는 이상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죠. 네, 그래서 5가지 관세 절감 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방법적인 내용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관련 영상을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